안녕하십니까. 아메리츠 파이낸셜 수석 부사장 이용돈입니다. 미국 경제 읽어주는 남자 경제남 2월 26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얘기 할 건지 잠깐 보는데요. 뉴욕 증시 얘기도 당연히 이제 좀 출발을 하겠고요. 엔비디아 CEO가 20대 부호 진입을 눈앞에 뒀다는 얘기. 그다음에 버크셔 해서웨이의 비즈니스가 계속해서 잘 되고 있다. 사실 버크셔 해서웨이의 비즈니스가 잘 되는 거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지금 방금 앞서 젠슨 황이 20대 부호 진입, 그러니까 AI 쪽 관련인데 버크셔 해서웨이는 AI 쪽을 배제하면서도 이렇게 잘하고 있어서 꼭 길이 하나만은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다음에 리 오토가 뜻밖의 실적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중국 회사인데 테슬라 등 전기차 주식이 다 같이 올랐습니다. 그 얘기까지 오늘은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뉴욕 증시는 오는 29일 목요일에 발표되는 핵심 경제 지표죠. 개인 소비 지출, PCE 데이터와 여러 연준 인사들의 연설들이 예상된 가운데 혼조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일단 S&P 500는 전거래일 종가인 5,000배 근처에서 오르내리고 있고요. 나스닥도 소폭의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다우존스 산업평균은 0.2% 상승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테슬라는요. 미 서부 시각 10시, 조금 전 15분 전이죠. 4% 정도 이렇게 올랐고요. 엔비디아는 개장 직후에 800달러 선을 넘어섰다가 막 위아래로 등락을 거듭했는데 조금 전 미 서부 시각 10시에는 800달러를 살짝 넘은 채, 그 상승폭을 1.57%를 기록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한편 10년 만기 국채는 4.282%로 전 거래일과 거의 변함이 없고 2년물 국채는 원 베이시스 포인트 상승한 4.705%를 기록했습니다. 연준이 중요시하는 지표인 핵심 개인 소비 지출 PCE죠. 이번 달에 0.4% 올라서 연율로 2.8%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한 달 전에 0.2% 상승 전망에서 오히려 높아진 겁니다. 모건 스탠리 트레이드 담당 크리스 라키는 이달 초 CPI와 PPI 수치가 예상보다 높았던 이유로 투자자들이 인플레이션 반등 위협에 대한 통찰과 금리 인하 시기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가지면서 경제학이 시장의 중심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1월 중에 헤드라인 PCE가 전월보다 0.3%, 연간으로는 2.4%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에 반면에 핵심 CPA의 경우는 이보다 높아서 0.4%, 연간으로는 2.8% 상승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헤드라인 PCE, 또 핵심 PCE, 이거에 대해서 잠깐만 살펴보면요. 헤드라인 PC는 모든 소비자 지출 항목을 포함한 총 소비자 지출을 측정합니다. 그래서 이는 식료품, 연료, 주택 등의 가격 변동을 반영하고요. 경제 전반의 인플레이션 상황을 파악하는 데 사용을 하고요. 핵심 PC, 우리가 흔히 코어 PC라고 부르죠. 코어 PC는 특정 소비자 지출 항목인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합니다. 그래서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이 변동이 워낙에 일시적으로 크기 때문에 이것을 제거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인플레이션 추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연준은 주로 코어 PC를 관심 지표로 삼아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데요. 어쨌든 PCE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0.2% 상승일 것으로 예상돼 왔지만 1월 중에 소비자 물가 지수와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높게 나타남에 따라서 경제학자들이 최근 예상치를 상향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한편 이번 주 신규 채권 판매는 약 35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서 채권 시장이 막대한 미국채와 회사채를 어떻게 흡수할지 주목 대상이 됩니다. 골드만삭스의 전략가들은 그럼에도 여전히 경제 전망이 낙관적이고 투자자들이 최근 주가가 더 오른 기업에 관심을 가진다면 미국 증시가 추가 상승할 여지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에 연방준비도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지표죠.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목요일에 발표가 됩니다. 이 PC가 목요일에 발표되는데 이는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로즈, 메이시스, TJ 맥스, 세일스포스, 파라마운트, 베스트바이를 포함한 기업들의 실적도 경제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분 얘기를 빼놓을 수 없는 지난주였습니다.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 주가가 폭등하면서 보이는 젠슨 황 최고 경영자의 자산 가치가 하루 만에 80억 달러 이상 늘어났습니다. 엔비디아의 상승세가 지속되면 바로 이 지금 보고 계신 젠슨 황이 세계 20대 부호에 진입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엔비디아가 지난 22일 목요일에 장 마감 후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2023년 회계연도 4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사실 그 전날까지만 해도
엔비디아의 발표를 숨죽이며 지켜보는 사람이 많았는데요.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었고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65%, 총이익은 769% 급증했습니다. 주가는 고공행진했는데요. 전날보다 무려 16.4% 폭등한 785.38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시가총액도 전날 1조 6,670억 달러에서 1조 9,390억 달러로 껑충 뛰며 하루 만에 2,720억 달러가 증가했습니다. 이는 역대 하루 만에 가장 많은 시총 증가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습니다. 올해 1분기 매출도 월가 전망치를 8% 이상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수치를 내놓으면서 시장의 주목을 모두 받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 폭등으로 젠슨 왕 CEO도 세계 20대 가부 반열 가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젠슨 왕의 자산 가치는 지난 초까지만 해도 135억 달러로 전체 128위였는데 AI 열풍을 타고 엔비디아 주가가 5배 넘게 급등하면서 자산 가치도 불어났는데 세계 최고 갑부인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의 자산에는 아직 3분의 1 수준이라고 하는군요. 자, 젠스랑이 이렇게 주가를 올리고 있는데 이분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 게 버크셔 해서웨이's 비즈니스 스킵 블루밍이라는 뉴스가 눈에 띕니다. 사실 이 워런 버핏은요. 애플 이외에는 거의 AI 같은 기술 투자에 투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영업이익만 374억 달러를 거둬들였습니다. 지난 주말에 발표한 양호한 실적에 힘입어서 버크셔 해서웨이는 오늘 뉴욕 증시 개장 전 거래에서 한때 4.5% 급등해서 시가총액이 1조 달러에 접근했습니다. 마켓워치에 따르면 버크셔 해서웨이는 보험 사업의 강세와 투자 수익으로 4분기 세후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8% 급증한 85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간 영업이익도 2022년 대비 21% 증가한 374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시가총액은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9,055억 달러에 달합니다. 다음은 전기차 얘기입니다. 특별한 호재가 전혀 없었던 전기차 업계에 중국의 전기차 업체인 리오토가 현지 시간 26일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을 발표해서 주가가 급등하면서 테슬라와 중국 전기차 주식들이 일제히 올랐습니다. 마켓워치에 따르면 리오토는 4분기 매출 58억 달러, 주당 이익 60센트를 기록했다고 보고했는데요. 매출과 이익이 전년 동기에 25억 달러, 4센트를 크게 넘어선 겁니다. 테슬라는 그래서 개장 전 거래에서 하락세를 보였지만 개장 후에 상승해서 199달러 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루시드는 4%, 리비아는 2.8% 올랐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신차하고 신형 EV 시장이고요. 테슬라는 2023년 매출의 약 22%를 중국에서 창출했습니다. 이상 경제 읽어주는 남자를 마칩니다. 좋은 한 주 되십시오. 고맙습니다.